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꽃차협회 꽃차소믈리에 수석 강사 송기회입니다. 오늘은 법기도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의의 꽃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계들 꽃차의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꽃차의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 화면을 보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찻잔 속에서 향기로운 꽃이라는 제목으로 보면요. 우리가 흔히들 꽃은 그냥 보기만 하고 예쁘다 소리만 했었는데 이 차를 만들면 다관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꽃을 보는 걸로 끝이 아니고 마시고 만지고 그리고 이제 즐기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많이 선호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이런 꽃차입니다. 이제 꽃차가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관에서 꽃이 다시 한번 피었죠. 그럼 사계를 우리가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마시고 다관에서 꽃이 다시 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차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즐길 수 있게 보고 마시고 느끼게 하는 게 꽃차 소믈리에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다른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꽃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의 정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의 정의는 차나무의 어린 잎을 다리거나 우려서 만든 마실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꽃차의 정의는 식물의 특성에 맞는 제다로 우려서 만든 마실 것. 그러니까 잎사하고 꽃차하고 다른 점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차의 기본 분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발효 정도에 따라서 6대 다류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6대 다류는 어떤 것인가 볼게요. 발효 정도에 따라서 6대 다류를 이루어진다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 녹차죠. 여기 녹차. 자, 이 녹차는 쉽게 말하면 불발효입니다. 발효가 전혀 되지 않게 차를 만든 건데 발효가 되지 않는다 해도 차를 만드는 완성할 때까지 한 10% 미만 정도의 발효가 발생한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백차입니다. 백차는 아주 약한 발효입니다. 그래서 이 백차는 어떠냐 하면 처음에 이른 봄에 찻잎이 이게 가지라면 하나 나왔을 때 그때 따서 차를 만드는 게 백차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백차는 이게 약으로 쓰이거든. 옛날부터 약으로 쓰일 만큼 특히 여름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즐겨 마시는 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백호 은침이라고 반짝반짝 그렇게 처음에 술이 나왔기 때문에 털이 뽀송뽀송 나 있어요. 그래서 그 털이 은색이 보이니까 백호 은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황차가 있습니다. 이 황차도 역시 발효가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대표차는 군산 은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청차입니다. 청차는 이제 반발효죠. 옛날에는 50%만 발효돼야 청차를 했는데 지금은 발효 정도가 다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은 20%에서 70%까지 발효된 거를 청차로 이야기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차는 철간음입니다. 그다음 홍차거든. 유럽에서 홍차 아닌 거는 차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홍차는 전체 다 발효되는 거예요. 완전 발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 내지 95%가 발효차로 만들어서 마시는데요. 기문 홍차가 대표차고요. 그 다음에 흑차인데요. 흑차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표차가 보이차입니다. 보이차가 흑차 발효법으로 만들거든요. 이건 이제 후발효라고 하는데 이거는 차를 만들어서 그 찻잎을 다시 쪄서 성형을 시켜서 만드는 그래서 후발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많은 선호가 높고요. 보이차가 많이 마시고 있는데 이제 알고 나면 이 발효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잎차를 이용해서 이 발효법을 해서 차를 만들어도 좋은 차가 됩니다. 자, 우리 꽃차 식물 분류를 봅니다. 꽃차를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차를 안 할 때는 그냥 이쁜 꽃만 심었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제 좀 알고 심으면 우리가 그 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1년초가 있고요. 2년초, 1년초는 그냥 거의 보면은 펜지 같은 거 그냥 매년 새로 심어야 되는 꽃이고요.
2년 초는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나는 구들초 같은 거, 국화 같은 그런 거고, 예. 단년초도 매년 계속 한번 심어 놓으면 특히 목련나무 같은 거는 심어 놓으면 계속 나니까 하면 되고요. 난초도 다 차가 되거든요. 백합 같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다육식물도 됩니다. 그 다육식물 종류가 특히 그 백년초 같은 거, 그런 거 다 차가 되고요. 화목류나 나무에 꽃 달린 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목련이나 개나리나 아니면 벚꽃 같은 거,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국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알맹이에 있으니까 달리아나 여러 가지 알로 튤립이나 이런 종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제다꽃 색의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다꽃 색의 분류를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게 꽃하고 차를 만들었을 때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다란 말은 차를 만드는 그 방법이에요. 차를 만들었을 때 색깔이 핑크가 아주 짙은 빨강이 나오고요. 그리고 흰색이 노랗게 나올 수도 있고 백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꽃차 소믈리에들 이런 것도 다 분별할 줄 알고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우림색의 분류입니다. 아까 차를 그 발효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고 그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던 것처럼 꽃차 또한 크게 우림색을 4가지로 보거든요. 적색, 황색, 그리고 녹색, 청색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밑에 보면 여기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을 우려본 겁니다. 이거 저희들 다 우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려서 수업할 때 우려서 직접 이제 제다로 같이 우려서 이제 사진 찍은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빨간 꽃, 그러니까 맨드라미나 이런 꽃이 나오고요. 그다음 요런 거, 요거는 이제 거의 금계옥 같은 주황 색깔. 그다음에 그리고 요런 황색 종류는 적색은 거기가 요거 적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황색은 요렇게 요걸 황색을 보시면 되고요. 녹색은 요렇게 펜지 같은 게 녹색을 내거든요. 그다음에 청색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이게 펜지도 나오고 펜지를 할 수도 되고 뭐 당화옥도 되고 여러 가지 이 색을 낼 수 있는 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꽃차들이. 그런 거는 이제 요런 색을 내는 것 또한 이 색은 무조건 난다가 아니고 물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꽃차가 이렇게 우림색이 예쁘게 나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게 색깔이 예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블렌딩 해가지고 또 음료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계절꽃차를 볼게요. 보통 봄만 되면 우리는 매년 저는 그렇거든요. 매년 봄만 되면 설레요. 매년 벚꽃을 만나는데도 볼 때마다 왜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고 꽃이 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에 아주 삭막하게 지내다가 봄 되면 이렇게 예쁜 꽃이 막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꽃이 있는 곳은 다 몰리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꽃이 몰리는 그 꽃이 이제는 차가 되니까 사계들 계절차를 즐길 수 있는 거죠. 봄말에는 보통 3월달이나 5월달부터 피는 꽃을 보통 이제 봄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펜지 같은 대표가 펜지꽃이죠. 이거 펜지죠. 그 다음에 여름꽃차는 6월달에서 8월달까지인데 지금 이 천일홍인데 지금은 천일홍이 차를 만들어 팔면 법으로 걸립니다. 지금 꽃차가 그전에는 무조건 약용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약용이라서 무조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꽃차가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는 약용은 함부로 못하게 이제 법이 정해져 있어요. 주로 맨드라미 차가 지금 여름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을꽃이 있습니다. 가을꽃은 구절초, 국화 종류고요. 그다음 겨울꽃은 12월달에서 2월달까지인데 거의 이제 동백꽃이죠. 동백꽃도 차가 되고 굉장히 효능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꽃차 역사를 보시면 이제 삼국 유사에서 꽃차가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기록에서.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발달됐고요. 거의 조선시대 인조 때에는 감기 치료 검은화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방전에 나와 있고요. 귀국차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꽃을 많이 좋아했던 그런 걸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활성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이 차는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꽃차는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자, 중국 볼게요. 자, 세계적인 차의 원산지가 온남성, 기주성, 그리고 사천성입니다. 자, 이게 당나라 시대, 실크로드 때 그때 이미 차가 대중음료가 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중국은 전 차 공부하기 전에 몰랐는데 차를 하면서 중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게 이 실크로드 때 이 차 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 아닙니까? 처음에는 차가 아니고 약이었습니다. 약으로 먹다가 차가 되었고요. 이제 대중음료가 된 거죠. 이제 꽃차도 이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명시대 때 보면 제스민 같은 꽃 향기를 첨가해서 화훈차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중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막 이런 향기 아니고 그냥 꽃잎을 첨가해가지고 향기를 첨가한다거나 그 대표적인 차가 제스민 차입니다. 그 다음 일본 차 한번 볼까요? 일본의 꽃차 한번 봅니다. 자, 일본에는 전 세계에서 녹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말차를 처음 만들어낸 민족이 일본입니다. 물론 차를 처음 만든 민족은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 중국 차를 들어오게 해서 자기 차를 만든 나라가 일본이 대단하죠. 자기 걸 만든 게 말차입니다. 말차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꽃차는 딱 벚꽃 하나만 써요. 벚꽃을 염장을 해서 1년 내내 써요. 뭐 다식을 만든다든지 음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로는 염장해서 이렇게 이제 벚꽃으로만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기 전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국 차하고 한국 차하고 일본 꽃차를 봤습니다. 보면 역사의 기록으로 미뤄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꽃차가 다양화되고 많이 사용했고 기록을 해서는 당연히 우리 꽃차가 한국 꽃차가 어뜸입니다. 저는 꽃차, 한국 꽃차 이거 공부하고 차를 만들면서 한국 꽃차야말로 세계적인 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이 차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중국이 그리고 보이차로 유명하고 홍차가 유럽에서 유명하고 일본 녹차가 유명하듯이 우리는 한국 꽃차를 세계에 유명하게 뜰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게 식용꽃입니다. 자, 식용꽃은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꽃 15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식용꽃은 그러니까 이 꽃을 생으로 바로 먹어도 되고 샐러드 해서 먹어도 되고 비빔밥을 해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식용꽃이라 그럽니다. 전체 원료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이제 국화, 동백, 베고니아, 전 처음에 꽃차 배우기 전에 베고니아가 식용꽃인지 몰랐거든요. 베고니아가 씹어 먹으면 약간 새콤하지 맛있어요. 그거 가지고 샐러드나 그리고 다시개를 올리거나 해도 다 되고요. 그다음 살구꽃, 그리고 장미, 이게 다 식용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금어초, 그 다음 매화는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꽃이죠. 그 다음에 복숭아꽃, 복사꽃입니다. 그리고 아카시꽃, 제스민, 이런 게 다 식용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 우리 봄만 되면 산이 밝았잖아요. 어릴 때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 펜지고요. 그 다음 젤라늄, 그리고 호박꽃, 그리고 한련화. 호박꽃도 옛날부터 꽃을 써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꽃차를 써왔어요. 이렇게 15가지고요. 자, 15가지 중에서 잠깐 한 번 더 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꽃이 얼마나 많은데 15가지밖에 꽃을 못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자, 15가지 식용꽃은 말 그대로 채소처럼 먹을 수 있는 꽃이라는 뜻이고요. 식품안전처에서 또 이제 잎이나 이제 꽃이나 아니면 뿌리나 어느 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식용에 들어갈 수 있는 꽃이 176가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차를 만들면 되고요. 지금은 꽃차 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이게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식약처에 계속 요구를 해서 계속 자료를 보내줍니다. 이건 차 해도 되지 않냐고 보내주기 때문에 1년에 한 3가지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럼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176가지였는데 올해 다시 들어가 보면 한 180가지 정도. 이제 물론 이게 식용 된다고 탁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생략명, 예를 들면 이 꽃의 학명이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을 살짝 넣어놔요. 만약 생강나무 꽃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생강나무가 학명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 지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꽃차 이해. 자, 우리가 꽃차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꽃차 소믈리에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와인 소믈리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꽃차 소믈리에, 밥 소믈리에, 채소 소믈리에까지 있거든요. 이미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꽃차 소믈리에가 지금 뜨고 있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나무 잎을 가지고 발효 정도에 따라서 6가지 6대 다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꽃차 소믈리에는 이거는 한 가지 꽃이 아니고 너무 다양한 꽃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꽃이 특성이 다 달라요. 자, 보통 우리가 이게 특성을 보시면 식물의 특성과 제다법을 익히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다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하는 건 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를 만드는 거는 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다법을 익히고, 왜냐하면 꽃이 제가 이제 해보면 꽃이 성질이 다 달라요. 따뜻한 성질 애들이 있고 불에 강한 애들이 있고 열에 강한 애들이 있고 찬데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를 닦을 때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들은 자 바로 팬에 바로 올려도 열에 강해요. 전혀 얘가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뜨거운 팬에 바로 해서 되는 차가 있고요. 얘들은 열에 약해요. 그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밑에 한 종이를 깝니다. 면을 깔거나 깔아서 간접으로 이제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우려냈을 때 차 이제 이렇게 어떤 색이 나왔는지 이게 펜지거든요. 같은 펜지지만 꽃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꽃차를 만드는 제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초벌 과정과 재벌 과정이 있습니다. 자, 초벌 과정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꽃을 채취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자, 지금은 뭐 채취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채취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직접 이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채취하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채취하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뭐 같아요? 이게 목련이에요. 목련인데요. 자, 목련꽃은 굉장히 인기 있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 비염에 굉장히 특효가 있는 아주 옛날부터 한의원에서 비염에 꼭 들어가야 되는 약재가 이거 목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꽃이 이렇게 활짝 피면은 차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채취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는 이유가 요런 몽골이 졌을 때, 피지 않았을 때, 이제 떼서 이때 이제 떼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꽃 같은 거는 까만 털복숭이로 그냥 끝으로 우리가 벗기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고요. 자, 끝을 벗겨서 다듬 세척하고 형태를 만듭니다. 요 형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먹는 핀 게 아니고 요 어린 아기를 잘라서 하루 정도 위조시켜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자, 피우는 이 단계가 바로 우리 쉽게 말하면 유념을 하고 그 발효도 잠깐 되고 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분 제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수분 제거를 하는 거거든. 초벌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피더팬이나 그리고 꽃차 전용 팬, 그다음 식품 건조기 등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제로 만드는 사람들도 꼭 필요한 기구고요. 식품 건조기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재벌 과정을 볼게요. 자, 이 재벌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가 한 건지 일반 그냥 집에서 대충 한 건지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자, 수분 체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꽃이 곰팡이에 피거나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대량으로 시골에서 이제 어른들이 할머니들이나 그냥 모르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건조기에 말리든지 어쨌든 말려가지고는 수분 체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상하거나 벌레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 체크를 하는 거는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살균 소독은 처음에 그 6대 다류 이야기했을 때 녹차 같은 경우는 불발효, 비발효거든요. 발효되지 않는 차인데 그 발효되지 않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마솥에 뜨거운 데 넣어서 막 덮을 거예요. 그것처럼 꽃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꽃차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그렇게 그 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냐 하면, 왜 불 바르냐 하면, 이제 그 뜨거운 열기에 얘를 탁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세포가 다 깨져요. 죽어요. 그러면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발효, 불발효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균소도, 그게 살균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꽃차도 마찬가지. 자, 이 비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얌전하게 예쁘게 해야 되는데, 살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처음부터 살균하게 되면 꽃이 다 망가져요. 그 이쁜 게 다 깨지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재벌 과정에서 온도를 높여서 살짝 구워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물론 유기농이고 다 좋은 걸 쓰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혹시 알 수 없는 그런 세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살균을 거치는 거예요, 소독을.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잠적을 해서 완성되거든요. 해볼게요. 자, 이제 육사산업, 요즘 제가 육사산업 강의를 좀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학교,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좀 많이 새로운 직업으로 지금 뜨고 있으니까, 처음에 육사산업은 1990년대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사회에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직업으로 지금 등장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는 이제 보통 체험 수업까지 다 진행합니다. 육사산업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요. 이렇게. 이래서 이제 이 하나의 새로운 직업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계속 많이 인기를 얻고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입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강의한 건데요. 학생들 지금 체험을 하게 하고 이렇게 꽃을 만드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차를, 이제 지금,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죠, 이게.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우리 직업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새로운 직업을 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하는 애들이 많아요. 많이 질문도 많이 하고요. 넘깁니다. 자, 꽃차 테라피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꽃차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배우고 너무 좋아서 꽃차에 미쳤어요. 1년에 미쳐서 매일 만들어 봤어요, 집에서. 해보고 나니까 이 좋은 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도 이 사람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오면 이 선생님들 하나같이 너무너무 힐링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테라피인 거예요, 이게. 이 만드는 과정이 다 테라피입니다. 꽃을 만지고, 차를 만들고, 그리고 우려서 마셔보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만들어가,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이쁘답니다. 이게 보기만 해도 내가 어디서 이걸 추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지? 어떤 선생님이 했지? 이런 기억이 다 들어있으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거 보험을 저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내가 꺼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가 꽃차 테라피라고 이야기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테라피가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환호들 하시죠. 자, 이건 아까 이야기 봤던 목련꽃입니다. 목련꽃을 우렸을 때 다관에서 꽃이 활짝 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아까 펜지, 요거는 맨드라미. 이렇게 차를 우리고 마시고 보는 것만으로도 테라피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채소를 칼라를 있는 건 채소를 많이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 안토시아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꽃차에는 채소의 10배 이상입니다. 안토시아닌. 이게 다 안토시아닌이에요. 이런 칼라가 우리 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장기가 다 색깔, 오행으로 보면 우리 장기도 색깔이 다 있거든요. 그게 다 이게 도움이 되는 차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렇게 테라피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꽃차 음식 볼게요. 이게 차로만 되나요? 꽃차로 해보면 보세요. 화채입니다. 여름에 과일을 넣고 얼음을 띄우고 꽃차를 띄우면 안 그래도 예쁜데 이 꽃차가 또 향기 있는 꽃차가 들어가면 더 예쁩니다. 예쁘고 맛있어요. 그럼 이 꽃들이, 이 떡이 너무나 대중화되고 누구나 다 맛있게 먹는 꽃이 익숙한 떡이지만 이 꽃차를 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접받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이 하는 말이 먹으니까 맛도 다르답니다. 느낌도 다르고 맛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샐러드 보세요. 꽃차를 올리고 녹아야 다르죠. 저희는 집에서 마당에 꽃이 있기 때문에 삼겹살을 구웠을 때도 꽃을 하나 올리면 그 잡내가 없어져요.
너무 신기해요. 그냥 마당에 넣어 뚝뚝 따와가지고 꽃차를 만든 거 아니더라도 생꽃을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이 선조들이 얼마나 꽃을 좋아했냐 하면요. 국화주 있잖아요. 옛날부터 국화주 있거든요. 국화주뿐입니까? 화전 있잖아요. 화전 다 했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계절 뚜렷하고 꽃이 이렇게 향기 좋고 색깔 선명한 게 세계적으로 저는 좀 우리나라만한 꽃이 있을까 싶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을 만들어 보거나 이런 걸 해보면 더더욱 더 피부로 느껴져요. 그다음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볼게요. 자, 저 꽃차 음료 나옵니다. 여름이죠. 뭐 꽃차가 따뜻하게만 마시나요? 아니죠.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블렌딩을 합니다. 과일을 넣거나 아니면 시럽을 좀 넣거나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주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한테 인기가 없는 차죠, 이게. 이런 게 다. 이것도 다 음료예요. 다 시원하게 해서 그 요즘 이제 체험을 하는데 저한테 배운 제자가 이제 너무 체험 수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했더니 여름에도 해주는데 학생들한테 1인당 2만 원씩 받고 10명씩 오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애들이 떠들고 초등학생 떠들고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배워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했더니 조용히 해라 할 말 필요가 없대요. 원래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다 때리면 또 혼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설명은 안 하고 꽃차를 우린대. 얘들아 하면서 보는 놈 마는 놈 하다가 차를 딱 우렸을 때 이렇게 색깔이 딱 나오면 와 하고 온대요. 와 예쁘다고 오네. 그러니까 이 컬러풀이에 애들 집중하는 데 최고입니다. 바로 와요. 오면 그 자리에서 예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애들 보고 체험을 시키는데, 자, 얼음을 얼마나 넣어봐. 거기에 각자 이제 담아줘가 얼음을 좀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럽을 좀 넣으세요. 하고, 자, 얼음을 넣고 시럽을 넣으면 달고 맛있잖아요. 새콤하고. 시럽 달고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탄산수까지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가 먹어보면 애들이 물개 박수 친다는데 맛있다고. 그러면 맛을 보이고, 또 페트병에 500ml짜리 작은 병에 한 병씩 넣어서 이거는 오늘 수업한 거니까 엄마 아빠 집에서 마셔요 하면 너무 좋아한대요. 지금 애들뿐 아니고 이 여름이 지금 앞으로는 지금 제가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차와 꽃차를 브랜딩하는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자, 뭐냐 하면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보통 녹차나 홍차에 꽃차가 들어갑니다. 지금 레몬을 넣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안토시아닌은 산을 만나면 색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토시아닌이 이게 산이 들어가니까 이 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또 보면 애들이 막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다 꽃차 음료가 이 테라피입니다. 이 보는 것만으로도 마시고 맛있고 예뻐야 사람들 좋아하니까 앞으로는 특히 허브 같은 걸 조금 추가하면 더 맛있습니다. 앞으로 꽃차가 앞으로 세계로 나아갈 거는 브랜딩입니다. 어떻게 맛있게 예쁘고 맛있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차를 만들 수 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그 R&D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볼게요. 자, 테이블 세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운동에서 마라톤이 꽃이라면, 자, 우리 꽃차에서 테이블 세팅이 꽃입니다. 마라톤 마지막 그 화려한 거거든요. 이게 보통 저희가 보면, 자, 이것도 이제 경주 행사 때 한 겁니다. 우리 제자들하고 첨성대에서 행사 때 한 건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이제 다 우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맛 다 보여주고 하면 거의 완판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테이블 세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케팅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도 다 행사 때 나가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기서 맛보여주고 필요하다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들어서 육사 산업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임의로 화학적인 색이 아니고 순수 꽃차로 우려낸 색깔인데요. 얘는 이제 맨다라미 우린 겁니다. 요거 맨다라미 우린 이거 맨다라미로 우린 차고요. 그다음에 얘는 금계국이거든요. 지금은 금계국이 지금 식약처에서 인증되지 않아서 판매는 안 되지만 약용에 들어가는 금계국인데 차가 참 맛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메리골드요. 자,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건데 요 메리골드는 눈에 좋아가 루테인이 많아가지고 눈에 좋다고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다음 얘는 버터플라이피라고 콩가의 식물인데 삼색깔 예쁘죠. 요 색이 나오고요. 얘는 펜지죠. 펜지인데 이 펜지가 이제 이 색이 나오기도 하고 이 색이 나오기 다 펜지입니다. 색이 물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수돗물에 따라 다르고 생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꽃이 다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을 만났을 때 자연의 그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또 수돗물에 있는 약 때문에 색깔도 다르게 나오고요. 그다음 똑같은 생수라도 지역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물의 온도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을 다 골고루 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 자연 색깔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내 몸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몸이 좋아합니다. 자연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강정인데, 요것도 좀 꽃가루입니다. 가루가. 요거는 그 녹차 가루를 넣은 거고요. 그다음 얘는 그 백년초 열매 분말을 넣은 거고, 얘는 호박 분말을 넣은 겁니다. 요런 그렇게 분말차를 만들어서도 이렇게 이용해요. 차를 만들어서 분말을 해서 다시 이렇게 다식을 만들어도 되고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꽃차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만 설명한 이 꽃차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꽃차협회 꽃차 소믈리에 수수 강사 송귀회입니다.